의대생 선생님들이나 이제 전공 선생님들 이번에 했으면 하는 얘기는 과연 그러면 내가 실제 발표를 할 때 오럴일 수도 있고 포스터일 수도 있고 실제 발표를 할 때 이게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시간 순서대로 한번 두 교수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저는 가고 싶은 학회가 보통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은 뭐 이미 학회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초록 제출 마감 기한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들 중에서 그 학회에 어울릴 만한 거를 찾아서 초록을 쓰죠. 초록이라는 건 보통 연구를 진행하면 보통 좀 써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내용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가늠도 하면서 초록을 써서 내고. 전공이나 의대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정무나 재환이처럼 몇 월에 받아야죠. 뭐를 참여할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특정 교수님을 딱 정해놓고 교수님 제가 이 A 학회에 꼭 가고 싶은데 좀 연구 초록을 달라, 연구를 하나 달라. 오히려 이렇게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일찍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나중에 형 말 맞다나 전공의는 자기 개인 연구라는 게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초록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기한이 다 돼서 갑자기 초록을 만들어내려면 어렵거든요. 그렇지, 안 되지. 그러다가 못 가기도 하고 가고 싶었는데 남들은 보니까 미리 받아서 초록을 벌써 냈었는데 나는 초록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기한 지나버리고 그럼 내년에 가야 되고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사실은 그것도 일찍 미리 챙겨놔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전공의나 뭐 학생도 있지만 이제 전문의가 되고 교수가 되면은 자기 하고 싶은 학회를 딱 1년치 스케줄을 보통 보죠. 학회가 약간 좋은 데서 하면은 가는 김에 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시드니에서 한다, 뭐 뉴욕에서 한다 그러면은 가고 싶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 초록도 좀 준비해 보고 오히려 학회에 맞춰서 나름 이렇게 데드라인 생기는 건 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연구를 한 번 발표한 초록을 딴 데서 못 발표하게 하는 것도 있고 뭐 국내 학회에서 막 재탕, 삼탕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어쨌든 그런 학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해서 해야 된다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 학회를 가려면 좋은 연구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연구를 해서 초록을 좋은 걸 내야 채택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이나 전공의들을 좀 챙겨서 이런 데서 학회를 하니까 한번 가서 너도 좀 경험을 해보던가 아니면은 참여를 해보자 이렇게 좀 제안을 거꾸로 하는 게 병원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학생이나 전공의가 그 스케줄을 맞출 정도의 여유가 보통은 없죠. 어떻게 보통은 저는 그러니까 정모 말대로 교수가 챙겨줘야 되는 게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전공의는 잘 모르고 바쁘게 지나가고 뭐 학회가 뭐고 초록이 뭔지 잘 모르니까 전공의가 너 언제 우리로 치면 이제 북미 영상의학회 RSNA가 제일 크니까 12월 달에 하는 게 넌 그게 이제 4월에 초록 마감이거든요. 엄청 그래서 일찍 마감니다. 엄청 일찍이거든요. 그러니까 발표 한 7월쯤에 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전년도에 사실 대비를 하는 거죠. 그죠.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이든 전공이든 먼저 제안을 하려면 자기가 그걸 알고 있어야겠네. 내가 12월에 그 북미 영상의학과 학회를 가고 싶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야 그래야 교수님한테도 내가 슬쩍 교수님 저기 가보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한참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보통 영상학과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큰 학회라서 모든 전공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매년 가거든요. 2, 3, 4년 차들 중에서 초록에 채택된 사람들이 4년 차도 가고 2년 차가 채택되면 2년 차도 가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매년 가니까 동료들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가고 싶잖아요. 동료가 갔다는데. 그렇게 해서 그거는 아는데 이제 문제는 이 시스템을 모르는 거예요. 초록 제출 마감이 지나버리면 그때 초록을 못 내면 그 학회는 못 간다.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 그냥 다 돈 내고 혼자 가는 거 아니면 그렇죠. 못 간다는 걸 저도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줘서 막 채찍질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써가지고 내서 그렇게 했었지 맨 처음에는 아 이때가 이게 기한이니까 이전에 내가 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어디를 참석하고 싶은지를 알고 그거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초록 기한이 언제까지냐 이게 이제 1번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누가 알려주면 좋았겠다 싶은 거죠. 그죠. 왜냐면 엄청나게 일찍 마감이 되니까 6개월 전에 되고 하니까 큰 학회일수록. 그러면 초록 기한을 내가 확인했어. 그 다음엔 그럼 근데 내가 초록이 없다 그러면은 친한 교수님한테 가야죠. 가서 부탁을 해야죠. RSNA 가고 싶은데 초록 좀 주십시오.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이제 이 시스템 전국적으로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시스템 아니야. 네. 요번에 학회가 어디에서 뭐 하와이에서 있으니까 로마에서 있으니까 초록을 준비해보자.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시스템이 나는 이게 불만이야. 왜냐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내가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결혼을 해보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꾸로여야 돼 사실은. 내가 이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결혼이라는 사회적 장치를 빌려서 결혼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이 주제를 너무 해보고 싶어. 근데 이거 하고 나니까 이제 이런 학회가 있네? 난 이게 맞지 않나. 근데 그건 너무 이상적이에요. 이상적이지. 너무 이상적이에요. 항상- 이상적인 결혼도 있겠죠. 항상 불만이었어. 그러니까 3월에 초록 마감이니까 다 같이 준비해보자 이러면 그때부터 그거를 준비를 하는데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저는 또 연구라는 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것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꾸준하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냥 하다 보면 느는 거지. 그게 엄청난 주제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그걸 하면은 또 엄청난 성과가 나오고 이런 거는 로또 맞는 확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우리는 항상 이런 걸 하거든. 췌장외과는 뭐 하냐면 무슨 예를 들어서 판크레아틱 캔서에 이제 에피데미올로직 스터디를 해가지고 리스크 팩터 이런 거를 막 해. 아니면 뭐 재미없어 벌써. 복강경이나 로봇을 러닝 커브 비검이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췌장외과니까 그런 거를 또 해가지고 학회를 하고 이런 것보다 내가 요새 궁금한 거는 제로 콜라가 과연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이런 게 나는 관심이 있거든. 요새 들어서는 그런 비슷한 책을 읽어가지고 그런 건데 지금 관심 있는 게 그거면은 그걸 해가지고 이제 대사 비만 학회를 가고 어떤 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ADHD의 발병 뭐 스마트폰이 인자가 있는지 그게 궁금한 그걸 해가지고 거기를 가고 나는 이게 연구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게 맞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다방면의 그런 아주 제너럴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이미 연구자가 경험과 리소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게 어려운 점이에요. 근데 학생이나 전공인은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 허들이 AI도 있고 이제 하니까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지만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외과 전공의가 제로 콜라와 체중 감량 주제로 전혀 외과와 전혀 무관한 학회에 내가 해보고 싶다. 이거는 너무 안 되지. 어려운 허들들이 많아서 저는 지금은 이제 제가 맘대로 저는 요새 사실은 외과 학회나 이거보다 인공지능이나 다른 학회를 더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봇 학회도 가고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배우는 것도 많고 외과 학회에서야 내가 이 정도 있지만 여기는 뉴비니까 배울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배우고 난 거를 내 거랑 다시 이렇게 같이 좀 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그건 좋네. 이번에 암학회도 오랜만에 강의하러 갔는데 가러 간 김에 이제 재밌는 강의 있으면 듣고 온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아이디어 얻고 계속 뭐 집에 가서 해보고 이런 거 너무 재밌지. 근데 역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아직은 아니다. 그렇죠. 내가 뭘 자신의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지도 자신의 모르는데 일가를 이루어야 일가를 이루어야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해야 돼요? 늘 고민하지만 자신의 도메인이 생길 때까지 우리 영상의학과 있고 외과 간담체외과 있겠지만 한 가지의 도메인 메인 캐릭터 하나는 키워놓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걸 얻던가 하는 게 좋지 이거 없이 그냥 10개의 캐릭터를 한 번에 키우겠다 이건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남들이 다 하는 거를 순서대로 한번 스텝을 밟아보는 것 자체가 학생 때이든 전공의 때이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록을 받아서 내보고 떨어져도 보고 붙어도 보고 그럼 붙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PPT 만들고 구현 준비하고 또는 포스터 준비하고 가서 발표하고 깨져보고 질문도 당해보고 또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세션을 또 한 번 또 해보고 하면서 아 나는 연구랑 안 맞다. 나는 이 부분을 더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계절을 한번 겪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아까 그 절차로 돌아가서 학회를 확인했고 교수님하고 얘기가 됐고 초록 기한을 확인했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초록을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초록을 제출하고 저는 그게 사계절 같은데 초록을 내는 게 봄이고 그 연구를 디벨롭 시키는 게 여름이고 채택이 안 되면 뭐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채택이 됐어 진짜로 학회장에서 발표할 무언가를 만드는 게 가을이고 채택되면 이제 아이씨 큰일 났다. 네. 이제 만드는 거죠. 가을이고 이제 만드는 거죠. 발표하는 게 겨울이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그럼 채택이 됐어. 채택이 됐으면 그동안 연구한 거를 종합적으로 일단 다 모아봐야 될 거고 사실은 그 형태로 이미 논문이라는 형태로 나오면 제일 좋은데 논문까지 완성이 안 되면 개요라도 일단 완성을 해서 이게 내가 주장하는 바의 전체 스토리의 윤곽을 알아야 되고 허점도 좀 알아야 되고 리미테이션도 알아야 되고 그 과정이 있어야 PPT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구현 발표를 한다 채택이 돼서 2, 3분 안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전공의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현 발표를 한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록을 냈으니까 뭐 이미 사실 결과는 나와 있겠지. 근데 결과만 나와 있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일단 다른 사람이 한 걸 봐야죠. 다른 사람 선배들이 한 거나 그 전에 그 교수님이 한 거를 저는 예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제를 한 번만 보면 처음에 준비하려면 막막한데 예를 들어 동료나 선배 전공의가 한 거 PPT를 한두 번만 보면은 아 이런 구성이구나. 이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또 교수님이 항상 쓰는 폼이 있잖아, 그치?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알아요. 학회에서 주는 템플릿이 있는데 그렇지. 학회 템플릿 쓰는 게 제일 좋고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논문을 완성시키기 전에 굉장히 생각을 정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발표를 안 하고 바로 논문을 썼을 때랑 발표를 한번 하고 논문을 썼을 때랑 확실히 왜냐면은 발표를 내가 준비하다 보면 내 연구의 허점이 막 보이거든. 그러면서 맞아요. 이런 질문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슬라이드도 미리 만들어 놓고 맞아. 하면서 논리가 되게 공고해지는 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끼잖아요. 그러고 나서 논문을 쓰면은 내 머릿속에 한번 이게 기승전결이 한번 싹 정리가 되기 그러면 때문에 좋은 거죠. 나중에 논문에서 리비전을 받아도 할 말이 있는 그렇지. 거지. 근데 그럼 전공의가 발표를 준비할 때 농담을 너무 말어. 안 된다고 절대 안 돼?
절대 금기야? 농담이라는 것도 약간 맥락을 알고 던져야 웃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스탠딩 코미디언이 대단한 게 그때그때 분위기랑 관중들의 맥락을 읽어가지고 좀 센 수위로 해도 되겠다 싶으면 좀 센 걸 던지고 그렇지. 아니면 안 웃으면 또는 약간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또 다른 걸로 재빨리 넘어가고 하는 걸 보면서 약간 뭐 다른 예지만 어느 시점부터 농담을 할 수 있어 학교에서? 레벨이 한 펠로우는 돼야 돼? 저는 내가 농담을 하고 싶을 때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되면은 짬이 차면은 농담을 자연스럽게 하고 나올 수밖에 자연스럽게 없는 게 나올 때가 자연스럽게 돼. 나올 때까지 참아라. 왜냐면 발표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위에 뭘 얹어도 되거든요. 저희도 강의를 많이 다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강의는 크게 준비 안 하고 그냥 한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는 엄청 전날까지 긴장하고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보고 한단 말이죠. 농담 슬라이드 하나 만들고. 근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되지 뭐. 그리고 한 번 발표를 해보면 농담을 넣는 것도 타이밍을 알게 될 것 같아요. 한 번 지금은 저는 한 번도 안 해본 전공의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건데 한 번도 안 해보면은 막상 발표를 하다 보면 결국 기승전결이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자기 PPT에 이야기에. 그리고 기승전결이 뭔가 부족하면 자기 좀 PPT가 부족했다고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학회장에 가서 연자로 앉아 있으면 앞줄에 보통 앉고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걸 집중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 얘기를 내 연구랑 다른 연구지만 열심히 듣다 보면 기승전결이 있다는 걸 결국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발표해봤는데 당연히 처음 발표하는 게 만족스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 번 정도 해보면 그 다음에 뭐 농담을 넣을 수도 있고 약간 이 맥락에 강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학회에서 주는 템플레이트를 다운받아서 우리 지도 교수님이 쓰는 폼을 확보를 해서 그 폼대로 내 연구를 집어넣고 준비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말을 그러면 슬라이드 노트에다가 다 쳐? 아니면 스크립트를 만들어? 아니면 어떻게? 만약에 영어 발표다. 저는 한글로 일단 처음에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영어로 바꾸는 식을 사용하긴 하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스타일마다 다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지 사실. 저는 한글로 먼저 쓰는 게 왜냐하면 제 연구에 대해서 완벽히 잘 모르는 상태니까 제가 연구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슬라이드마다 일단 한글로 스크립트를 써보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한글로 쓰면은 내용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그 한글로 일단 쭉 한번 써본 다음에 다시 보면은 좀 축약할 수가 있거든요. 간략하게. 그리고 핵심만 만들어서 그거를 저는 영어로 바꾸는 식으로 했더니 좀 논리적으로 되더라고요. 이야기가.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스타일마다 영어에 자신이 있으면 바로 영어로 해도 되고 그건 뭐 스타일마다 다를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 PPT가 만들어지면 그냥 틀어놓고 5번, 10번 계속 말하거든. 유튜브 영상 만들 때도 똑같은데 처음에는 그럼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 근데 나중에는 내가 3번 하고 5번 하고 하다 보면 이 슬라이드에는 이 말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그거 이 말은 하죠. 필요 없구나가 점점 만들어지죠. 그리고 반복할수록 이 필러 워드라 그러잖아. 이게 없어져. 왜냐면 내가 그 그림 나오면 무슨 말 할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게 다 빠지더라고. 저희 과에서는 횟수를 지정해줘요. 무슨? 20번 말하라고.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PPT 그 스크립트를 완성해가지고 20번 이상 연습하고 20번 이상 연습해라. 20번 이상 연습하고 연단에 서라고. 좋은 그러니까 방법. 최종적으로 완성된 스크립트를 가지고 그 PPT를 20번 이상 얘기하고 서야 된다. 제가 며칠 전에 바르셀로나 학회 갔는데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하루에 발표가 3개가 있었어요. 다 못 외우잖아요. 저도 그 전날 하루 종일 계속 말하고 외웠거든요. 근데 결국 다 못 외웠어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참고하면서 말하긴 했는데 하루 종일 3개의 그 슬라이드를 연습을 했더니 형이 말한 것처럼 필러 워드가 없어지고 자동적으로 강조할 부분에 제가 강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고저가 생기더라고요. 스크립트만 읽으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Hi, my name is 재환 리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분당 Hospital 계속 이 톤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졸거든요. This is essential mechanism of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 몇몇 나이 많은 그 듣고 있던 전 세계 인터벤셔널 레디올로지스트 중에 좀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한 2-3명 와가지고 저한테 지나가면서 저 햄버거 먹고 있었는데 굿 토크, 나이스 토크 그러더라고요. 좋은 칭찬을 들었네. 예, 그런 연습은 항상 중요하고 잘 모르겠으면 계속 반복하는 게 무조건 짱인 것 같아요. 저는 영어 스크립트로 단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엊그제도 오랜만에 챗GPT 강의를 영어로 1시간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디서? 내분비였는데 영어 40분 했는데 학교였구나.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강의를 일단 다 영어로 바꾼 게 너무 힘들었고 제 강의 알겠지만 이렇게 뭐 드립도 많이 치고 그냥 되게 편하게 1시간 동안 떠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영어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스크립트를 해보기도 했고 예전에는 영어 강의 발표 7-8분짜리도 그냥 하잖아요. 근데 제 전공의 때부터 단 한 번도 스크립트를 써놓고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읽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잘. 꼭 하다가 꼬이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못 맞추거나 저는 왜 이렇게 만년체인지 모르겠는데 말을 되게 길게 해가지고 꼭 시간을 넘기더라고요. 영어랑 또 길어지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금방 되는데. 어떻게 했어? 스크립트를 안 되면. 스크립트는 딱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슬라이드로 잘 됐을 때는 그냥 보고 내가 많이 보고 연습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설명하는 게 제일 잘 되긴 했고 자연스럽게도 되는데 처음에 자기소개하고 슬라이드 한 4-5장까지가 되게 긴장이 많이 된단 맞아. 말이에요. 처음에 어려워. 그래서 저는 그까지는 스크립트를 써요. 자기소개, 처음에. 땡큐 체어맨부터 딱 자기소개 쓰고 마이크 들고서 이제 얘기를 하면 긴장이 좀 풀리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스크립트 안 보고 그냥 하고 싶은 말 적당히 하면 잘 됐던 것 같고 처음에 꼬이면 망하니까 맞아.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오랄 구현 발표보다는 포스터가 좋은 게 오랄은 되게 오피셜하게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맞아. 근데 포스터는 한 여러 명 둘러싸여서 제스처도 하기 편하고 요건 이렇고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편하니까 그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디스커션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터 발표를 훨씬 선호하고 구현 발표는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서 이렇게 조용히 마이크가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건. 내가 한동안 행복 강의를 막 다녔었는데 그때 강의를 하면서 학술 발표랑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임팩트풀하게 할 수 있을 거냐. 근데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발표할 때 프레이즈가 정해져 있잖아. Hello, my name is 뭐 준설리 from 세종 hospital. Thank you, chairman, for the introduction. 뭐 today my talk. 이게 처음에 한 3, 4분이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싹 다 빼라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서 한 10초 정도를 가만히 있으래. 그럼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뭐야? 뭐야? 쟤 왜 올라가서 그냥 정리하면서 10초 동안 가만히 있으라. 그 다음에 시작을 Hello, my name is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I want to tell you a story 이러면 뭐지 저거? 내 강의 이제 3개 남았고 이제 2개 딴 생각해야지 하고 있다가 I want to tell you a story 그러면 뭐야 이거 좀 이렇게 딱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봤거든? 완전 달라. 근데 학술 발표도 그렇게 해봤거든? 완전 달라. 그러니까 농담을 할 수도 있고 사진을 하나 보여줄 수도 있고 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에서 완전히 어긋나 버리잖아. 좋더라고. 근데 제가 전공의 때 전공의 때 제가 추천이야 비추천이야? 비추천인 게 제가 진짜로. 1년차 때 그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나왔나 그래서 완전 심취해가지고 저희 서울대는 전공의들한테 그런 학술 발표를 1년차 때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논문 초록 발표회가 있어요. 발표를 했지. 완전 심취해가지고 짠 나오고 막 3학년 오늘 나의 퍼스트 뭐 엔드 포인트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그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막 돌아가고 막 재밌게 얼마 전에 했던 테드 토크 막 원숭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학회 발표 냈다는 데는 되게 전달력 있고 호소력 있게 했다 했는데 막 선생님들이 나중에 강의를 따로 해주시는데 지금은 구닥다리예요 사실은. PPT 폰트를 몇 수로 해야 되고 몇 줄 이상 쓰지 말고 옛날 강의 있잖아요. 전 사실 지금도 막 그렇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전달을 요새 사업 설명에 IR 같은 거 하는 거 진짜 잘하잖아요. 그렇지. 누가 PPT 옛날 글꼴에다 이거 네 줄 넘어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엄청 혼났어요. 근데 문제는 젊은 친구들은 그 PPT가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3, 4년차가 됐는데도 그 슬라이드가 계속 구전처럼 내려와서 그거를 계속 쓰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학회에서 제 슬라이드가 잘못된 슬라이드 이해로 예전에 저희 진 과장님이 나 그 강의 봤어. 그게 제 겁니다. 강의 봤어. 그 슬라이드 중에 막 돌아가고 애니메이션 많은 게 제가 1년차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하고 그러니까 역시 재환이가 말한 것처럼 일단 초반에는 정석으로 가고 맞아요. 헬로 마이 네임 이즈 그거 먼저 하고 맞아요. 조금 익숙해지면 내가 이제 강사로서 좀 성공하겠다 싶으면 그 욕심을 내는 건 좋은데 기본은 해야 된다. 생각해도 1년차 때 너무 좀 그랬죠 사실. 이게 사실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팁이 많은데 이 오럴 프레젠테이션 되게 이거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토픽인데 우리가 그래도 전체적인 절차를 한번 훑은 것 같아.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초록 기한이라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초록을 받아서 내고 억셉트가 되면 뭐 오럴을 준비하든지 포스터를 준비하든지 자료를 준비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하나 빼먹은 거 있어. 되게 중요한데 발표하기 전에 무조건 좌장을 찾아가야 돼. 발표하기 전에. 엄청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 까먹을 뻔했는데 인사하는 게 예의예요. 맞아. 내가 이번 세션 시작하기 전에 내가 4번째 연자인데 그 전에 브레이크 타임 있잖아요. 연자 좌장에 앉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먼저 가서 인사하는 게 예의예요. 예의고 맞아. 엄청 중요한 거. 만약에 안 하시는 분 있으면 미리 얘기하고 악수하고. 만약에 뭐 오늘 내가 이런 주제인데 좀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공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원래 뭐 이런 연구인데 뭐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저 사람도 날 좋게 볼 거고. 형이 말씀하신 땡큐 체어맨을 빼먹고 이제 I wanna tell a story. 왜냐면
미리 인사를 해야 돼. 인사도 안 하고 땡큐 체어맨도 안 하면 체어맨조차 나는 솔직히 땡큐 체어맨이 난 진짜 싫어. IM 준설이도 진짜 싫고. 왜냐면 모두가 예상하고 그리고 마이 토크 타이틀 읽는 거 있잖아. 아, 나는 어떻게든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나의 생각은 의대생들에게도 그거를 빼먹는 것도 약간 베네피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정무 얘기처럼 좌장 교수님을 먼저 간다는 전제 하에 그거 빼먹고 하면 무례한 거고. 뭐 발표도 중요하지만 발표는 형식이 껍데기고 컨텐츠가 중요하면 그렇지. 뭘 해도 상관없다. 맞아. 컨텐츠가 훌륭하면 거기서 뭐 원숭이를 집어넣든 뭐 맞아. 바나나를 집어넣든 좋을 거다. 근데 기억나는 게 내가 한참 약간 강의를 잘한다는 그런 거에 막 처음 젖기 시작했을 때 내가 보면서 다른 친구가 강의를 하는데 너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법론이 너무 못해. 막 딕션도 안 좋고 근데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들을수록. 너무 좋아. 내가 아무리 뭐 농담하고 이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어쨌든 정말 말대로 농담을 하든 뭐 시작할 때 어떻게 임팩트를 주든 말든 내용이 좋으면 그냥 끝이다.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있어요? 내용이 엄청 좋은데 내용이 진짜 너무 ICT고 너무 좋은 스터디인데 아, 저 양반이 영어를 잘 못해. 아, 그래서 막 있지. 안타깝게 묻히는 경우가 맞아. 가끔씩 맞아. 생기면 있을 아 수 발표는 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 특히 뭐 학회는 아니고 사업 설명회나 IR 같은 거 할 때는 IR 전문가들 쓰는 게 어떨 때는 CEO가 너무 막 열정이 넘치는데 전달력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는 전문 그럴 수도 IR을 쓰는 것도 그냥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중요하긴 해. 중요하긴 하죠. 내 거를 막 더 과장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깎아먹지는 말아야지. 그치?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인 과정을 약간 다소 두서는 없지만 쭉 경험을 우리가 두 교수님의 경험, 저의 또 경험을 이제 훑었습니다. 우리 이정무 교수님, 이재영 교수님 신진 발표하는 그러니까 신진 발표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제 발표를 한 번도 안 해본 선생님이 이제 처음 한다. 그러면 줄 수 있는 팁.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제 생각에는 저는 신진 발표자한테 꼭 해주고 싶은 팁은 스크립트보다는 차라리 왜냐면 스크립트를 한번 써보면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수정 안 하게 되거든요, 잘. PPT를 먼저 완성한 다음에 그냥 틀고 이재영 교수가 20번 얘기했지만 그냥 무한 반복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할지가 정리가 되거든요. 나중에는 PPT를 넘기기 전에 그 다음 PPT가 뭔지 예상도 돼요. 필러 워드도 적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말도 일목요연해지고 아까 이재영 교수 얘기했지만 강조할 부분도 점점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한 2-3시간 더 투자해서 틀어놓고 슬라이드 쇼 틀어놓고 무한 반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할아버지한테 길을 물었어요. 카네기홀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가 프랙티스라고 했대요. 프랙티스. 연습해야 된다. 20번 기억하십시오. 20번. 20번 입으로 뱉어봐야 됩니다. 20번 이상. 최소 20번입니다. 20번 뱉어보면 20번 뱉기 전이랑 달라집니다. 진짜예요. 제 말 믿으세요. 이게 기본이 되면 좀 자신감이 생길 거고 약간 긴장감을 푸는 자기 최면 같은 건데 이 주제에 대해서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 없어 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런 자신감을 갖고 좀 얘기를 하면 긴장을 좀 푸는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발표할 거 딱 하고 그냥 쇼미더머니 같은 느낌인데 딱 하고 내려오면 긴장하지 않고 할 거다. 저도 정확히 같은 기법을 써요. 첫 5슬라이드 동안은 내가 이 분야에서 짱이고 적어도 이 내 연구 분야에서는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오늘 너한테 가르쳐 주려고 내가 여기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요. 긴장을 풀려고. 확실히 초반하고 중후반이 기세. 분위기가 달라요. 느낌이. 기세. 왜냐면 기세. 나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 이런 자기 최면보다는 그 청중이 봤을 때 내가 여유 있는 게 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의 발표를 봤을 때 제가 떨면 나는 안 보거든. 중요한 얘기를 해도 반면에 저 사람이 강의 많이 해봤다는 게 티가 나고 여유 있으면 나는 집중하게 되거든. 혼자 자기 체면이라든지 테크닉이 뭐가 있냐면 올라가서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내가 그냥 되게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줘. 그러면 내가 긴장이 풀리는 시간도 짧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기세다 발표는. 기세. 발표는 기세다. 처음엔 준비, 그 다음에 준비 확실해. 실전에서는 기세. 무슨 일이든 그렇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뭐, 비단 발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정말 망라하는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준비가 잘 되고 실전에서 기세를 몰아서 하면 잘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선배님들, 학회 발표라든지, 이런 컨퍼런스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 하셨던 여러 선생님들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Doctor School. Doctor School.
After school